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귀찮다고,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으니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혼자가 편한 걸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진짜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정말 편안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미안하다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지 않았나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죠. 젊을 때처럼 바쁘게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매일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따뜻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귀찮아서 약속을 미루고 내일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모레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정말로 연락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휴대폰을 열어봐도 새로운 메시지는 없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원했던 건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 편한 관계였다는 것을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혼자 있는 게 정말 편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관계 맺기를 포기한 상태일 뿐이죠. 진정한 편안함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로 혼자 있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불리는 퇴계 이황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셨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할지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지 말입니다. 때는 1570년 퇴계 선생이 7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분은 경상도 안동의 도산서당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어요. 평생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 오셨지만 이제는 몸도 많이 약해지셨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제자들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때로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예전만큼 명쾌한 답을 해주기 어려웠고 긴 대화 후에는 며칠씩 피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점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대신 혼자서 책을 읽고 시를 짓고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편안했어요.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책을 읽어도 예전만큼 재미가 없었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어도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기쁨이 반쪽이었습니다. 시를 써도 명상을 해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5살의 젊은 제자 박승임이 찾아왔습니다. 퇴계 선생은 처음에는 만나기 싫었어요. 하지만 그 제자가 멀리서 걸어왔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박승임은 학문적인 질문을 하는 대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생님, 요즘 왜 우리를 피하시나요? 우리가 선생님께 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솔직한 질문에 퇴계 선생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제자의 눈에는 피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때 박승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지식이 아니라 선생님의 마음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선생님보다는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웃는 선생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혼자 계시면 저희는 어디서 그런 따뜻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퇴계 선생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퇴계 선생은 다시 제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완벽한 스승이 되려 하지 않고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도 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특히 기대승이라는 제자와 나눈 편지 교류는 유명합니다. 둘은 학문적 견해가 달라서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퇴계 선생이 계속 혼자만 있었다면 이런 값진 교류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퇴계 선생의 마지막 몇 년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셨어요. 1570년 12월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지막 순결을 함께 했어요. 만약 선생님이 혼자 있는 길을 선택하셨다면 그 마지막 순간도 홀로 맞이해야 했을 겁니다. 퇴계 선생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의 차이를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진정한 현자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분의 마지막 선택은 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퇴계 선생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타인과 소통하는 부담을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편안함은 회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독은 선택적인 혼자만의 시간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면 고립은 원하지 않는 외로움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퇴계 선생이 처음에 추구했던 것은 고독이었지만 실제로는 고립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고립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력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치죠. 또한 외로움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져요. 실제로 장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6%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력을 제공합니다.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도 연장시킵니다. 웃음과 공감, 따뜻한 접촉은 우리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치료제와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우정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관계라고 했거든요. 동양 철학에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자는 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다움의 핵심이 타인과의 사랑과 배려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혼자 있을 때는 군자의 덕을 기를 수 있지만 그 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맹자 역시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혼자서는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현대의 긍정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행복 연구의 권위자들은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밝혔어요. 돈이나 지위, 성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수십 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의미 있습니다. 퇴계 선생도 결국 이것을 깨달으셨죠. 완벽한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대하는 것보다 진실한 인간으로서 몇몇 제자들과 깊이 교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마음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위로,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런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착각 속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것인지 말입니다. 퇴계 선생이 그랬듯이 진정한 지혜는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관계 맺기는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시간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작은 걸음들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짧은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연결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날씨나 건강 이야기를 넘어서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떤지,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솔직하게 나누어 보세요. 세 번째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입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 문화센터의 취미 활동, 종교단체의 봉사활동 등 선택지는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익숙해져 가세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만남의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특정 요일에 산책을 함께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차를 마시는 약속을 잡아보세요. 이런 작은 의뢰들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의 리듬이 생기고 기대할 거리가 생겨요. 다섯 번째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청해 보세요. 길을 물어보거나 쇼핑을 부탁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보세요. 음식을 나눠 먹거나 경험을 공유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여섯 번째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도구들은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영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거나 메신저로 일상을 나누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일곱 번째는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손자녀와의 시간은 물론이고 지역의 청년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날 때 생기는 화학작용은 정말 놀라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생성성 대침체성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의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수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과업이죠.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나와 너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관계 말이에요. 공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자는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진정한 성숙함은 혼자만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모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가지 모두 인생에 꼭 필요한 소중한 시간들이니까요. 관계를 가꾸는 일은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쏟아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하루 이틀 소홀히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정원은 황폐해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를 꾸준히 이어갈 때 아름다운 관계의 꽃이 피어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오해가 생기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조차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생겨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독서를 통해 대화 소재를 늘리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취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내일은 이웃과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할 용기를 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혼자가 편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여행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눈물, 나눔과 배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